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연극 작품 하나랑 뮤지컬 작품 하나 이렇게 두 작품 갖고 왔습니다. 두 작품이에요? 예. 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서둘러야겠어요. 예, 걱정 마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연극이고 웃음의 대학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제목인데요? 예, 진짜 어디선가 들으셨으면 다행이고요. 네. 만약에 방송에서 들으셨으면 기억력이 좋으신 거고. 제가 몇 주 전에 연극 M 버터플라이라는 공연 소개하면서 연극 열전이라는 단체가 20주년 기념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단체가 110개 정도의 공연 중에서 아주 엄선해서 5작품 정도를 고르는데 그 작품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 이제 이 작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 포함되어 있는 웃음의 대학이라는 작품이죠. 예. 어떤 작품인지 궁금한데요. 제목만 들어서는 재미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이 웃음의 대학이니까 네. 얼마나 웃기면은 대학까지 갖다 쓰고 그래서 근데 이거 직역한 대학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일단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작품 원작이 일본 작품이고요. 시대적인 배경은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었을 이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시대적인 배경이 이러다 보니까는 그 시대가 웃음이 이제 거의 사라진 그런 배경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웃음이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어떤 작가가 제가 알기로는 웃음의 대학이라는 극단의 작가로 알고 있는데 이 작가가 관객들한테 웃음을 좀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에 재미있는 희곡을 써서 공연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검열관이 이 작품을 통과시켜줘야지만 공연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검열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웃음의 대학이고 당시에 이제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검열관을 만나는데 이 검열관의 성격은 또 굉장히 이런 단어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꼬장꼬장하다고 해야 되나? 예. 아주 철두철미하고 네.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시대에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대본을 보면서 웃음이 유발될 만한 장면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거 수정해 갖고 와라. 작가랑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서로 계속 만나는 날짜가 7일 동안 만나면서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 바로 연극 웃음의 대학입니다. 네. 줄거리를 들으면 뭔가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코믹한 장면들이 어떻게 연출될지도 궁금해요. 이게 이제 웃음을 전하고 싶은 작가랑 검열관의 대립이 7일 동안 일어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검열관에게 작가가 저는 이 부분은 절대 못 고칩니다. 검열관이 당장 고쳐야. 그래서 막 서로 싸워요. 네. 내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심각해질 수 있는 분위기일 네. 텐데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고치긴 해야 되거든요. 작가가 이제 검열관이 지적한 거를 순순히 다 받아들여요. 네. 그리고 고쳐갖고 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웃음의 포인트는 뭐냐면 검열관이 고치라는데 검열관이 삭제시키라는 데를 삭제하거나 고쳐서 다시 갖고 와서 만나면 자꾸 희곡이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네. 고치라고 해서 고쳐서 해봤더니 더 재밌어. 다시 고쳐. 더 재밌어. 이제 이런 부분이 관객들이랑 같이 배우들도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웃음이 피식피식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굉장히 탄탄한 대본을 자랑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의 반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배우들의 연기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분들이 공연에 참여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2인극이라서 배우들의 연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번 공연이 연극 열전에서 9년 만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이번에 섭외할 때 9년 전에 했었던 배우를 캐스팅을 했고 바로 그분이 검열관을 맡은 서현철 배우 연기 잘하시고 재밌는 네. 서현철 배우가 이번에도 참여하게 됐고 요 검열관 같은 역할로 참여하시는 배우가 연기 경력이 이제 60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 송승환 님께서 배우라고 해야 되는 게 좀 어색한데 평창 동계올림픽 총예술감독 또는 난타 또는 옛날 추억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 KBS지 않습니까? 젊음의 행진 MC에 이 송승환 님이 이제 배우로 참여하게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작가 역할로는 요즘에 공연 무대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주민진, 신주엽 이 배우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여기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송승환 배우님께서 여기선 배우를 해야 되겠죠? 송승환 배우님이 작품을 그전에 더 드레서 같은 작품을 또 이제 연극을 꾸준히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작품을 하고 싶으신데 이 웃음의 대학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연을 제작할 만한 곳을 좀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연극열전이랑 연락이 닿아서 니네 연극 많이 하니까 웃음의 대학 어떠냐? 회장님, 선생님 그러면서 저희 이번에 20주년 맞이해서 작품 라인업 중에 웃음의 대학이 있어요. 네. 그래? 그럼 나 좀 쓰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게 그 만나져 갖고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제작 비하인드네요. 예. 이거 흥미로운 얘기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작품 내용이 그 검열관이랑 작가가 7일 동안 만나면서 작품을 수정해가는 과정에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작품인데 7일간 만나는 무대 배경이 매번 똑같은 거예요. 검열관 만나갖고 허락받는 자리니까 무대가 바뀌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대사도 거의 비슷해요. 대사가 검열관이 이 부분 말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작가가 네 거기는 이렇게 뭐 이런 비슷한 류의 대사예요. 검열관이 이 부분 말입니다. 그러면은 첫날은 작가가 이 부분이요? 왜요? 뭐 아니면 둘째 날은 수정했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대사가 약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9년 전에 이게 배우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이틀째인가? 3일째였나? 이게 순간순간 헷갈린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9년 전에 공연했을 때 공연 7일 중에 이틀 정도가 없어져 버렸대요. 중간에 대사가 말라가지고. 그래서 공연 시간이 20분 정도가 빨리 끝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이제 뭐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들으면 재미있긴 한데 사실 배우나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실수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 제작사라서 이번에는 그걸 사전에 주의 깊게 배우들한테 얘기했고 워낙 이번에 베테랑 분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그런 일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약간 그 긴장감을 느끼시면서 좀 더 재밌게 보지 않으실까 싶고 사실 그거보다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송승환이라는 배우와 연극열전이라는 단체가 서로 원하는 게 맞아서 이 공연이 결정되어져서 9년 만에 이 재밌는 텍스트를 연극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연 기간이 좀 짧은 대관을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보통 공연 같은 거 하면 2달 반, 3달 정도 이렇게 그쵸. 하거든요. 근데 이 공연은 한 달이 채 안 돼요. 이번 주 말 5월 11일부터 시작해서 6월 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라고 세종문화회관 저희 큰 공연장 그 뒷뜰에 가면 지하로 들어가 있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거든요. 공연 기간이 짧으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고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 대사, 이 텍스트가 완벽한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작가의 작품들이 늘 그러했듯이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요거 한번 보러 가셔서 재미있는 어떤 이 무대의 웃음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작품 살펴볼까요? 좀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예.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조금 전에 웃음의 대학이었는데 이번에는 뮤지컬. 제목도 완전히 결이 좀 다른 것 같은. 왠지 웃음의 대학은 연극, 웃음의 대학 이렇게 말씀드릴 것 네. 같고 이번 뮤지컬은 뮤지컬, 파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약간 네. 이제 묵직한 포스터도 거무튀튀하고 막 이런 공연이거든요. 요게 이제 동명의 소설의 제목을 같이 쓰고 있는데 혹시 뮤지컬이나 소설 파과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설 파과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전주리 아나운서님께 이런 솔직한 매력이 너무 좋습니다.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 말고도. 자, 어떤 작품인데요? 예, 다 알면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죠? 예. 자, 이 작품 그 장편 소설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읽으셨던 걸로 읽으신 기록이 있던데 네. 이 작품 좀 그 소재가 파격적이에요. 60대의 여성 킬러가 주인공인 작품이에요. 예전에 이제 저희 그 느와르 영화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그 분위기를 좀 아마 받아들이시기 쉬우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등장 인물도 이게 그 나쁜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본인 이름을 안 쓰고 그 코드네임 비슷한 닉네임 같은 걸 써요. 그래서 뭐 등장 인물 안영수, 전주리 이런 거 아니고 등장 인물 손톱, 조각, 투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공연 줄거리 소개해 드릴 때 얘기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뭐 투사 얘기인가 뭐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 등장 인물이 이름입니다. 네,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예, 한번 그럼 또 공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에서 나오는 현재 시간보다 20년 전의 시간에서 공연이 이제 시작돼요. 투라는 소년이 있는데 이 투라는 소년이 낮에 들려드리기에는 조금 그 내용이 좀
좀 잔인한 얘기여서 네. 그럼에도 뭐 해야 되니까. 네. 투우라는 소년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사건을 목격하게 돼요. 네. 근데 이 투우라는 소년은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해서 슬퍼하는 감정보다는 그 살인하는 사람, 살인자의 뭔가 치밀하고 냉철함에 약간 묘하게 이제 이상하게 빠져들게 되는 역할인 거죠. 이 투우라는 네. 소년이.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은 이 투우는 어떤 목표를 딱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그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했었던 살인자보다 더 능숙하고 치밀한 킬러가 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킬러를 자기 손으로 심판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20년의 세월을 보냈다. 네. 예, 약간 또 이제 이 소설로 봤으면 얼마나 소설에서는 묘사가 너무 리얼하게 돼 있어서 너무 무섭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가 됐는데 그 사이에 이 투우한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 킬러는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60대의 노인이 돼 있었어요. 여성이었고. 근데 이 노인은 오랜 시간 동안 킬러로 활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이랑 이런 관계 같은 걸 전혀 맺지 않고 있었는데 그렇게 감정 같은 게 거의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주 조금씩 인간답게 사는 것에 본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자각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과일 가게로 표현을 해서 거기 특히 복숭아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숭아도 한때 제철이 되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뭉그러지잖아요. 그 뭉그러진 과일을 파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파과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늙은 킬러가 됐는데 그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이 늙어버린 이 그 조각이라는 그 여성 킬러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소년 투가 결국은 만나게 돼요. 근데 만나게 돼서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둘의 대결은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 공연장에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션씬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무대 네. 연출이 어때요? 이 작품 홍보하는 코드가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이 무대 연출이거든요. 이 작품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단 여성 킬러가 주인공이니까 무대에서 볼 때 영화는 카메라 워킹 같은 걸 기가 막히게 해서 여성이지만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무대에서는 리얼로 다 보여야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어렵죠. 것 때문에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거의 큰 기대 안 하고 봤거든요. 그런데 무대 위에서 싸우는 장면을 딱 보는데 우리나라에 저렇게 액션을 잘하는 뮤지컬 여자 배우가 있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멋지게 잘 소화하는 거예요. 예, 그거 보면서 와 연습 기간에 정말 이건 많이 다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을 연출하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멋진 드라마틱한 액션씬이 들어올 때 슬로우 모션을 해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려면 관객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거기서 무대 위에서 막 빠르게 하다가 느리게 이렇게 하면 좀 웃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조명이랑 이런 장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게 너무 그럴싸하게 멋있어 보여요.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조명이 보통 깜빡깜빡 저기 클럽 같은 데 가면 사이키 조명 있잖아요. 팍팍팍 이걸 굉장히 짧게 잘라서 안개 비슷하게 해서 굉장히 멋있게 보이게. 예. 보면서 좀 놀랬고 그 장면 보면 무대 위에서 이런 게 된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여지는 장면. 그래서 배우들이 정말 이거 그런 조명 없을 때 연습실에서 형광등 아래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얼마나 자기들끼리 웃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고생했던 게 그대로 보여지는 장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무대 연출이 있습니다. 또 이 작품의 두 번째 매력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매력 뭐 저기 철제 구조물로 되어 있는 멋진 무대, 영상, 뭐 그다음에 라이브 밴드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이거 다른 공연도 막 그렇게 많이 하는 거니까 이건 특별한 매력으로 꼽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뮤지컬인데 이거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뮤지컬 보면은 약간 좀 중요한 부분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뮤지컬 보신 분이 소설을 보게 되면 너무 자세히 묘사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 배합했나 이게 고민이었을 것 같고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배우들이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특정 그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를 소설에서 묘사했었던 걸 사전에 나레이션으로 그 녹음을 한 거예요. 네. 그걸 주요한 씬에 딱 트니까 이 캐릭터가 훨씬 더 입체감 있게 관객들한테 설명이 되어지고 그때 뭔가 이 캐릭터한테 감정이 이입이 되고 왜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고 하다가 싸움하고 그러면 가사 안 들리고 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걸 딱 나레이션으로 읽어주니까 그게 공연 보시는 시간 동안 마치
정말 괜찮은 소설 한 권도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잘 설명이 되고 굉장히 잔인했던 킬러가 60대의 노인이 돼서 인간적인 부분에 조금씩 마음이 열린다. 이런 부분을 공연 보면서 배우의 연기로 100% 다 이해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소설에 나왔었던 묘사 같은 것들을 같이 듣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좀 너무 설명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무대에서 그 약간 거무튀튀한 그 어두운 조명 아래 그걸 딱 듣고 있으면 꽤 그럴싸한 멋진 연출처럼 보인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 매력은 뭐예요? 세 번째 매력은 뭐니 해도 배우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 배우를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나중에 작품으로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지금 저는 좀 지향하는 바인데 이 공연이 창작 초연인데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잘하는 배우들이 여기 모였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노래가 소화해야 될 노래가 너무 어렵고 좀 그 연기 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야 되는 공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많이 그 멋진 배우가 모였는데 일단 그 60대 킬러 그 여성 킬러 이 역할을 구원영이라는 배우가 4년 만에 돌아와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차지연 배우가 네. 이 역할을 하는데 중간에 이 자기의 인생이 뭉그러진 과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는 파과라는 넘버 들을 때면 그냥 소름이 기가 막힌 넘버를 불러주시고 그다음에 그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투 역할은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진 신성록, 김재욱 배우 그리고 노윤 배우까지 함께해서 굉장히 큰 호응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배우 라인업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배우들이 창작 초연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의 매력이 아닌가, 이 텍스트가 소재가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르와르 느낌이 난다고 하니까 또 뮤지컬 음악들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노래 골라오셨어요? 창작 초연 같은 거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음원이 없어요. 이게 녹음실 가서 녹음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공연 참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딱 그 공연 영상 중에서 신성록 배우가 그 공연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음원만 좀 해서 오늘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다고 제작사에 얘기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곡은 뮤지컬 파가에서 신성록 배우가 굉장히 무섭게 나오는 장면의 넘버인데 노래 제목만 봐도 그래요. 너는 추락하리 나의 손에 이런 거거든요. 이 대낮에 이 화창한 이 5월에 네,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부에서 들려드리는 너는 추락하리 나의 손에 좀 부끄럽네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 어떤 곡일지. 요곡 준비해왔습니다. 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파과 가운데서 이 신성록 배우가 부른 너는 추락하리 나의 손에라는 제목의 넘버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행복한 오후 되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는 눈썹 낮은 두볼 까다로운 붉은 이술 손에 감아보고 싶던 기다란 검은 머리결 날 살린 듯 나를 죽여 다시 나를 살게 했던 너 죽음인가 생명인가 답을 내릴 때가 왔다 시간의 흐름에 져버린 초라한 널 바라지 않아 영원한 son과 생명으로 다시 돌아온 나를 반겨줘 마지막 그날에 바라보겠지 그 시선에서도 마음의 움직임 끌어당겨 손가락에 감아보고 싶었던 머리카락 대신 거기엔 푸석하고 건조하며 구불거리는 잿빛 머리카락이 해묵은 먼지처럼 뭉쳐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각 그때처럼 내게 잊으라 말하는 너 숨통을 들어줄라 날 살리는 날 죽여 다시 날 살게 했던 너 죽음인가 생명인가 답을 내릴 때가 왔다 저로 날아가 버린 검은 날개